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를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9시를 지나고 있는 4월 12일입니다. 대한전선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지금 제가 반등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진짜 참, 시장이 별 볼 일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상승 모멘텀은 지금 좀 부재한 상황들입니다. 원유 올라가, 물가 우려 있어, 경기 우려감 반영돼, 금리 인상돼, 뭐 좋을 게 없어. 지금 좋을 게 없어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 지수 자체가 반등이 좀 나오고 상승을 했던 것들은, 야 지금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적어도 2, 3년 뒤라 그러는데 너무 가격이 싼 거 아니야? 낙관적으로 반영이 됐다가 뭐 금리 빅스텝 밟는다 그러네, 또 이제 떨어지다가 약간 낙관적이 되다가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부담 느껴가지고 수정을 좀 받고, 2600포인트 오면은 또 야 이 너무 이 경기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지수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박스권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 상승 모멘텀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뭐 일단은 제가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이 고점과 저점을 봤을 때, 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그어가지고 우리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들 잘 못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거래량들이 많이 나온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영향이 좀 많이 받는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점과 고점 뭐 정확하게 딱딱 100%다 맞을, 정확하게 완전히 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이 캔들 고점과 저점에서의 절반,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리고 이 절반의 절반 이 정도 되고, 여기서 중간에서 또 저점 한 이 정도 되겠죠. 또 한 이 완전 딱딱딱 맞을 필요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영향이 좀 있겠구나. 이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이렇게 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야, 여기 고점과 저점의 절반,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 반등이 나오려면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 것보다 지지 구간들에서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근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 방향성이 우리가 솔직히 동전 던지기 앞뒤 정도의 확률로 상승할 거다, 이탈할 거다를 맞출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내일 떨어질지 올라갈지 상대적으로 우리 맞추기가 힘듭니다. 지금 한진칼 인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던 상황들이고, 구리 가격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반영이, 단기 재고 뭐 수익들, 단기 마진 개선될 수 있으니까 뭐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해도, 수급에 대한 주체들을 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만으로는 주가를 올리긴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다고 봐요. 대신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거래 대금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공매도는 증가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야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공매도가 증가되면서 외국인도 팔고 있다. 야 그러면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공매도도 줄어들고 있어요. 방향성을 누구도 알 수는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어떤 특징적인 이슈들이 나와줄지도 모르고, 우리가 한진칼 인수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을 보고 전망을 보는 거다. 자, 실적을 보고 전망을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을 볼게요. 뭐 전망치가 나온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게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추정치가 되는데, 추정치가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 1분기, 2분기 150억, 200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단기순이익도 190억, 198억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3분기 때는 좀 코로나 때문에 프로젝트가 좀 연기가 돼가지고 고수익 프로젝트를 연기가 됐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게 1분기에 200억 정도까지만 나와준다라고 해도, 뭐 아직까지 공장 증설한 것들 캐파 자체가 늘어나고 그렇게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좀 시기상조이니까 아직까지 좀 무리긴 해요. 실기적으로 단진 공장으로 좀 옮기고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그게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좀 필요합니다. 시차가 필요해요. 공장이 뭐 바로 하루 만에 뚝딱 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50억, 200억.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180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만 영업이익 나오고, 여기서 190억 정도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만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성공적인 거예요. 1분기 실적을 기대해 보자고요. 기대를
기대를 해보지 말고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나는 게 또 있겠죠.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PER의 상승 이런 것들은 PER의 조정을 받는 거, 거품이 꺼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자, 일단 이거는 좀 심화적인 부분들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 유상증자를 했던 것들 자금 사용의 목적들을 보자고요. 채무 상환 자금.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채무는 상환이 됐을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채가 좀 줄어드는, 재무 안정성이 좀 강화가 되겠죠. 재무에 대한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될 것이다. 시설에 대한 자금들,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 공장 건설이 완료가 됐는지는 뭐 단진 공장으로 좀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는데, 공장 뭐 가동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아직까지 못 들은 것 같아요. 운영 자금, 운영 자금은 뭐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시설 자금을 보면 여기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을 위한 신규 투자 자금으로 900억, 미국 중동 해외 전선 사업 확대를 위한 현지 공장 건설 등등등등등. 이게 또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공장 거점을 확보를 하니까 캐파를 확대를 시키는 와중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납품을 해주면, 더 많이 납품을 해주면 영업이익이 레벨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주가 얼만큼 나왔는지를,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일단 2021년 8월입니다. 여기 수주 상황들을 좀 보면, 자, 수주 총액이 1조 9천억, 거의 대략적으로 2조에서 뭐 9천억 가량이 납품이 됐고, 수주 잔고가 1조가 남아 있었던 상황들. 이건 8월이에요, 8월. 그리고 2021년 12월, 11월, 8월에서 11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수주에 대한 상황들 보면, 여기 수주 총액이 더 늘어났죠. 여기 이때보다 8월 달보다 11월 달에 수주 총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2조 5천, 2조에서 5천 정도 더 증가되고, 그리고 납품 금액도 5천 정도가 더 납품이 되고, 수주 잔고가 1조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사람들, 오히려 조금 소폭 증가됐죠. 그리고 대망의 이번 1분기 사업 보고서입니다. 수주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쭉 보면은 자, 쭉 올릴게요. 이걸 좀 낮출게요. 이걸 좀 낮추고, 이걸 좀 낮추고. 자, 이렇게 해야 비교가 되니까. 자, 이렇게 보면 비교가 되죠. 2조 가량이 됐었다가, 2조 5천이 됐었다가 지금 3조 1천으로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천억 가량씩, 이거는 지금 이제 5천억 가량씩 평균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납품이 되고 있는 것들도 뭐 5천억 가량씩 납품이 순적으로 되고, 밀어내기 하겠죠. 먼저 들어오고 일정에 맞춰가지고 밀어내고 일단 5천억 가량이 수주가 들어오면서 5천억이 납품이 되고, 또 수주 잔고로 1조로 계속 유지를 한다.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적이 뭐 기납품액을 보니까 똑같이 증가폭이 비슷해요.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 1분기 반영이 됐었던 이 3분기, 4분기 이 영업이익, 또 이제 구리가격 상승들, 매출액이 또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그대로 당기순이익도 유지가 되는 것들. 자, 그렇게 되고 2천억, 180억 원, 이 당기순이익 190억 원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1, 2, 3, 4분기 되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될 겁니다. 이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도 보면은 1분기, 2분기에 죽을 썼어요. 축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390억 원 나오고 280억 원 나오는 건데, 이 당기순이익이 190억, 1, 2, 3, 4분기까지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보자고요. 1분기마다 190억 원 간당 번다, 4분기 동안 하면 760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790억, 760억이 되겠죠. 근데 이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뭐 170억 정도로 1, 2, 3, 4분기 난다라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170억. 자, 일단 영업이익을 여기서 당기순이익을 760 적어놓고, 170억 가량 조금 보수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 뭐 그런 것들, 뭐 재고 뭐 마진 단기 영업 그런 반영을 안 하고 170 수주가 들어간 만큼만 대략적인 계산을 좀 해볼게요. 170억 하면 680억, 영업이익이 680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증가되는 거, 여기서 증가되는 거. 지금 이제 제가 뽑았을 컨센서스는 760이 됩니다. 760. 자, 760이 되면은 영업이익이 이 정도면은 발행 주식수 증가되는 상황도 EPS 좀 소폭
증가시킬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네요. 2배 정도 수준이긴 하네요. 그러면 적어도 이 31배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배 정도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4배 정도 증가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40원 가량까지도 증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PS가. 자, 그럼 EPS가 40원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주식수가 좀 많이 증가되긴 하는데 일치로 다시 40원 수준 43배 정도가 되네요. 지금 상황에서. 자,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의 한계가 좀 분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재무적 전망들, 실적의 수주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기술적인 영향들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증가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는 상황들인 거겠죠. 자, 뭐, 하여튼, 지금 최근에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향성이 결정이 된 건 없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냐, 아니면 이탈을 하냐. 이탈을 하면은 지지 구간들, 레벨들, 고점과 저점, 이렇게 지지 구간 쭉쭉 그어가지고,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한전선 여기까지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움 됐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